자, 그 다음에 마지막 244페이지의 대리의 마지막 얘기인 표현 대리를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표현 대리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첫째는 이제 권리 외관 이론을 기초한다고 해요. 둘째는 본인의 귀책 사유. 귀책 사유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거 별로 큰 의미는 없고, 세 번째가 이제 상대방의 선임 무과실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이거 두 개인데, 중간 건 두 번째 필요 없고. 자, 보자고 어떻게 들어가나. 지금 잘 보세요. 갑이 땅이 하나 있어요. 땅이 하나 있어서 을한테 이 땅을 담보로 해서 돈 좀 빌려다 줘 해서 저당권 설정에 데리고 걸렸어요. 그럼 을은 뭐 할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럼 저당권 설정하려면 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뭐 서류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서류 다 줬어요. 그럼 얘는 저당권 설정할 대리권이 있는데, 얘가 서류가 다 있으니까 병한테 판 거예요. 서류 다 있잖아. 인감증명도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을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갑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잘하네. 없죠, 당연히. 유권 대리야, 무권 대리야? 그렇지. 갑은 나한테 뭘 줬어? 저당권 설정에 대리권만 줬어. 다른 거 준 적이 없어, 한마디로 해서. 따라서 쟤는 저당권 설정만 할 수 있지 다른 건 못해요. 딴 거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저건 뭐예요? 무권 대리로서 무효예요. 저 계약은, 매매 계약은 갑에게 효력이 없어요. 당연히. 근데 상대방, 내가 병이라면 내가 병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병이 볼 때에 대리인 을은 서류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리권이 있는 걸로 보여, 없는 걸로 보여? 있는 걸로 보이지. 대리권 다 서로 다 있고 다 얘기하잖아, 한마디만 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대리권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외적으로 볼관자예요. 외적으로 보기에, 외적으로 보기에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은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권한이 있는 걸로 보이고. 일이 이렇게 했는데 얘도 일정한 책임이 있고, 본인도.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은 뭐다? 그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면 유권 대리와 똑같이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만든 제도가 표현 대리예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원래 저건 유권 대리야, 무권 대리야? 무권 대리니까 갑에게 효력이 없죠? 그럼 갑에게 효력이 없으니까 갑 무효야 해버리면 갑은 좋지, 당연히. 근데 상대방은 믿었잖아. 상대방은 뭐가 되냐고, 저거 완전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얘기했잖아요. 본인을 보호할 건가 상대방을 보호할 거냐. 민법은 항상 두 당사자 중에 누구를 보호할 거냐에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무권 대리니까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데 상대방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준 제도가 표현 대리고,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 일종이에요, 무권 대리 일종이에요? 유권 대리야, 무권 대리야, 원래?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야, 무권 대리야, 원래? 무권 대리예요, 원래. 무권 대리인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효력을 인정해 준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만약에 표현 대리 제도가 없다면 우리들은 대리인하고 계약 못 해요. 절대 못 해요. 자, 어떤 놈이 와가지고 대리인이라고 나왔어. 서류 다 갖고 왔어. 본인은 미국 가 있대. 그래서 계약하러 왔어. 그러면 우리가 표현 대리 제도가 없다면 본인한테 확인해야 돼, 말아야 돼? 확인해야 돼. 대리인하고 계약 못 해요. 본인하고 확실하게 해야 돼. 그 전화상으로 통화해봤자 알아? 모르지, 그거? 그러니까 못 믿어. 계약 못 해. 그거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표현 대리 제도가 있으니까 걔가 설마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다 갖고 있으니까 나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에서 책임을 물 수가 있게 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표현 대리 제도를 준 이유는 대리 제도의 실종을 유지하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이 표현 대리예요, 사실. 근데 이 표현 대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가 있고, 권한을 넘는, 이걸 다른 말로 월권 대리라고도 하는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지금 저 얘기가 월권 대리예요, 사실은.
다음에 세 번째가 대리권 소멸후. 그래서 표현들이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고 월권들이라고 하고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결국 대리권의 발생 범위 소멸이에요. 발생 범위 소멸. 아까 첫 시간에 대리권의 발생 범위 소멸 얘기했잖아. 똑같아. 발생 범위 소멸이야. 즉 여기는 대리권이 발생하지 않은 거고 대리권이 있는데 대리권을 넘은 거고 저건 대리권이 없어진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그랬어요. 내 엑스토지 좀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대리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백주 유임장을 준 거야. 예컨대 유임장을 줬는데 본인 값 대리인을 써야 되는데 의뢰하고 안 쓰고 그냥 유임장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유임장이 병의 손에 들어가네. 어쩌다 보니까 이 유임장은 병의 손에 들어갔어요. 병의 유임장에다 지른 병 쓰고 정한테 1억 원의 계약을 했다 하고 치죠. 그럼 병과 정간의 계약은 갑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얘 대리권 있어 없어? 없잖아. 위임장 그냥 어쩌다 지가 이름 써가지고 한 거잖아. 병과 정간의 계약은 갑에게 효력이 얘 복대인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쵸? 없어요. 근데 상대가 보기엔 대리권이 있는 걸로 보여 없는 걸로 보여? 있는 걸로 보이고. 그쵸? 얘도 일정한 책임이 있고 얘가 모면 선의 무과실이라고 했잖아. 저거 상대방이 그걸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면 얘는 걔한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에요. 대리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수요된 걸로 보이잖아 지금.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이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은 대한민국에 판례가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판례인데. 아주 지겹게 듣게 이제 나중에는 호텔금 다 알아. 호텔금 다 알아. A 호텔 사건이 있는데 호텔금 다 알아요. 나중에는 김계원금 다 알고 이제 나중에 되면. 자, A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었어. A 호텔이. 근데 이 호텔에 헬스클럽이 있었어요. 헬스클럽이. 근데 호텔에 있는 헬스클럽은 호텔이 직영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갑이라는 업자가 하는 거였어. 이거 사실은. 갑이나 임대업자가 임대해가지고 그 돈을 임대해서 임차해서 얘가 운영하는 거였어요. 근데 갑업자 이름으로 호텔을 갖다가 호텔 그 헬스클럽 회원을 모집하면 아무래도 신용이 떨어지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 A 호텔의 총 지배인 판매상, 대리상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호텔 이용, 헬스클럽 회원들을 모집한 거예요. 을, 병, 정이 보니까 얘가 호텔 하는데 A 호텔의 총 지배인 판매상, 대리상 이런 표현을 쓰니까 누구 걸로 보여? A 호텔 걸로 보이지. 그러니까 A 호텔은 큰 호텔이니까 계약을 맺은 거죠. 얘하고 이제. 근데 얘가 계약금 선급 받아가지고 튀어버린 거야. 얘가. 튀어버린 거야. 그럼 원래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갑이 책임을 져야지. 이게 갑 거잖아. 얘한테 대리권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 그냥 얘가 혼자서 A호텔 총 지배인 템면서 이거 하자 한 거잖아. 말해서. 대리권 주지 않았으면 뭐 대리권이 수요한 것처럼 보이죠 지금? 또 외적으로 보래 대리권 있는 걸 보여 없는 걸 보여? 있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얘들 문제는 뭐냐면 얘들은 얘가 그거 하는 거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걸. 알면서 묵인한 거야. 대리권 줬어 안 줬어? 안 줬지만 하는 걸 묵인한 거예요. 그냥 놔둔 거야. 왜냐하면 얘가 장사가 잘 돼 임대를 받잖아. 그렇잖아요. 얘가 잘 돼야 임대를 받을 거 아니야. 묵인한 거야. 그러니까 일이 있게 얘도 책임이 있고 상대방은 뭐라면 선의 무과실인데 그냥 선의 무과실이면 얘는 이 호텔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에 대한 유일한 판례예요. 우리나라에서.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저거 갑은 은한테 뭘 줬어요? 저당권 설정 대리권을 줬죠? 그럼 을은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갑이 을한테 뭘 줬어? 저당권 설정 대리권을 줬잖아. 그럼 을은 일단 대리권이 있어? 없어? 있지. 저당권 설정 대리권이 있지. 근데 뭐 했어? 팔았어. 권한을 넘었어. 대리권이 있는데 권한을 넘어선 거죠. 월권 대리. 그게 바로 저기 바로. 그러면 월권 대리가 설립하려면 첫째. 이게 중요해요. 시험에 표현대리 문제의 절반 이상은 이걸 물어봐요. 거의 한 80%를 80%가 이걸 물어봐요. 월권 대리를. 표현대리 문제 나오면 거의 월권 대리 문제예요. 전부 다.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 일단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니 월권 대리니까 권한을 넘는 대리 권한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대리권은 있어야지. 그래서 기본 대리권은 존재해야 된다. 근데 이 기본 대리권은 우리 판례에 하면 공법상의 대리권이건 사법상의 대리권이건 묻지 않고 그것이 임의 대리건 법정 대리건 묻지 않아요. 판례 보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갑이 을한테 그런 거예요.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준 거예요. 자, 내가 땅을 샀어요. 등기해야 돼 말아야 돼? 등기해야죠. 그래서 서류 받아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는 어디다가 해요? 등기 신청 어디다가 해요? 등기소에다 하잖아. 등기소에다 해야죠. 그러니까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러면 서류 다 줬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걔가 팔아먹은 거야.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걔는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팔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 그렇죠? 그 유권대리야 무권대리야. 무권대리가 나한테 효력이 없는데 상대방이 이제 표현대리를 주장한 거예요.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일단 기본 대리권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대리권이 뭐냐면 등기 신청권이었다고. 그럼 등기 신청은 등기소에 하는 거니까 그건 공법상의 대리권이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판례상. 근데 우리 판례는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의 대리권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공법상의 대리권 이건 사법상에 묻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사법상의 대리권은 임의 대리건 법정 대리건 묻지 않냐고 법정 대리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일상가사 대리권이에요. 법정 대리권에서 항상 문제되는 건 일상가사 대리권이에요. 초반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간의 재산은 별도예요, 공유예요? 부부간의 재산은 공유예요, 별도예요? 우리는 부부 별산제예요. 우리나라는요 부부 별산제를 취해요. 부부 공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명의 땅은 누구 거? 남편 명의 땅은 누구 거? 남편 거. 부인 명의 땅은 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은 내 명의로. 사람 일을 알 수가 없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알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TV 보잖아요. TV를 보면 세금 안 내고 도망다니는 놈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있어 없어? 없어. 엊그저께도 고액채자 발표했던데. 없어. 그렇죠? 근데 부인은 차가 10대야. 집이 10채 있고. 그게 집행 못해요 그거. 왜? 부부 별산제라서. 그걸 집행하려면 그게 남편 가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 증명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맨날 쫓아다니는 거죠 걔들이. 세금 거들어. 다 그래요 보면. 우리는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부인 명의 땅은 부인 거, 남편 명의 땅은 남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남편이 망했다고 부인까지 망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집에 있는 냉장고 TV 이거는 누구 거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붙이면 내 거지만 근데 안 써있죠. 그때는 누구 건지 불분명한 공유로 추정이 돼요. 공유로 추정이 돼요. 그 공동 소유로 추정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아무튼 우리는 부부 별산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부부간에는 이제 법에 보면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일상가사 대리권은 뭐냐면 우리 민법 821조에 있는 건데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대해서 서로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트 가죠? 마트 가서 남편분, 부인분 카드 막 긁어도 돼 안 돼? 돼 안 돼? 저는 부인의 대리인이에요 긁어? 그거 아니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남편 허락 없이도 긁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부부간은 일상 가사에 대해서 서로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민법에 돼 있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애들 학원비 내죠? 남편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막 긁어도 돼 안 돼? 돼. 학원비도 일상 가사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대리할 권한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전부 다 유권 대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뭐 마트에 가서 뭐 물건을 하던 애들 학원비를 내던 가사 일상 가사니까 허락 안 받고 막 긁어도 돼 한마디로 말해서. 백화점 가서 옷 사도 돼 안 돼? 돼 상관없어. 백화점 가서 500만 원짜리 혈압백 사면 돼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그렇죠? 이건희는 돼. 그건 일상 가사니까. 난 안 돼. 일상 가사가 아니잖아 그건 나한테는. 보시면 되죠. 아무튼 돈만 원 사면 돼요 그거. 일상 가사야. 난 아니야 일단. 부부간은 일상 가사에서 서로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부부 별산제라고. 자 남편 감명의 땅을 부인 을이 저는 남편의 대리인이에요 라고 사칭하고 병한테 판 거예요. 얘가 남편이 부인 보고 팔라고 한 적도 없어. 근데 남편의 대리인이라고 팔아버린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을과 병 간의 계약은 가백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당연히. 무권 대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쵸? 근데 얘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어 없어? 있잖아. 일상가사 대리권. 기본 대리권 있잖아. 근데 저건 가사야 아니야? 아니지. 권한을 넘었다. 그래서 저것도 월권 대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권 대리가. 알겠죠? 뭔 얘기인지? 두 번째. 월권 행위가 있어야 돼. 권한을 넘는 행위가 있어야 돼. 월권 행위. 권한을 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건 월권 행위는 시험에 잘 나와요. 기본 대리권과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어요. 즉 기본 대리권과 월권 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동일한 종류이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고 전혀 별개 행위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자, 아까 보면 기본적인 대리권은 등기 신청권이었죠.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의 대리권이라고 했죠. 근데 한 건 뭐냐면 땅 판 거죠? 매매야. 그러면 기본 대리권은 공법상의 대리권이고 한 행위는 뭐야? 사법상의 행위잖아. 그래도 표현대리에 성립할 수 있다. 기본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이죠. 한 건 뭐야? 부동산 매매야. 부동산 매매하고 일상가사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도 월권 대리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 대리권과 비슷한 걸 필요 없고 전혀 별개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단 대리권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넘으면 되는데 기본 대리권하고 비슷할 필요도 없고 전혀 별개의 건 상관없다. 셋째, 상대방한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 법에 상대방은 그걸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이 정당한 이유가 선의무과실이라고 일반적인 이해예요. 법에는 정당한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설정연에서 이것이 바로 이것도 선의무과실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해서 상대방이 그걸 믿었다고 믿을 만한 선의무과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 판례의 일반적인 견해를 보면 뭐가 있냐면 자 대리인이 인감 도장이나 필요한 서류를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 서류를 다 갖고 있어. 그럼 상대방은 믿어 안 믿어? 믿죠 당연히. 서류라든지 도장 다 갖고 있잖아. 그러면 대개 우리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해줘요. 대부분의 경우에. 서류라든지 도장이나 필요한 서류를 다 완비하고 있으면 판례는 대개 선의무과실을 인정해줘요. 다 판례가 그래요. 근데 인감증명서 하나 들고 있다. 그럼 인감증명서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 판례가 서류 같은 걸 서류나 도장 갖고 다 인정해 주는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부부간은 인정 안 해요. 부부간은.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남편분, 부인분 인감 도장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알지. 가끔 모르는 분이 있더라. 확실하게 하려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다 알죠? 신분증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돼. 아 지갑에서 빼면 될 거 아니야. 뭐 인감증명서 내가 띄면 되고 등본 내가 띄면 돼. 부부간에는 그러한 서류를 입수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따라서 우리 판례는 부부간에는 그러한 서류를 입수하기 쉽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 안 하는 게 판례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3자는 그걸 입수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제3자는. 근데 부부간은 그 아무것도 아니지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서 부부간에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면 남편이 혹은 부인이 땅 팔러 왔어. 땅 팔러 왔어. 남편 대리인이라고. 그럼 확인해야 돼 말아야 돼? 확인해야 돼요 그건. 확인해 놨다는 큰 사고 터져요 잘못하다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정당한 이유 인정하니까 그거는. 그래서 내가 믿었다. 도장 다 있는데요? 안 통해 그거. 거기서는. 부부간은 안 통해. 제3자는 통하지만 한마디로. 알겠죠? 근데 우리 판례는 부부간은 인정 안 하는데 또 예외가 있어요. 비상가사인 경우 인정해요. 비상사태. 옛날 판례에 가면 남편이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남편이 장기간 지방 출장 갔어요. 옛날 판례. 옛날 같으면 지방 출장 가면 교통통신이 다 두절되죠. 옛날에 뭐 휴대폰이 있어 뭐가 있어. 전화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상가사 대리권이라서 인정하는 게 우리 판례예요. 요즘 같으면 남편이 장기간 해외 파견 갔어요. 이런 거 있지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인정하겠지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럼 해외 갈 때 어떻게 해? 도장. 갖고 가야지. 당연한 얘기지. 아니면 은행 대여금고에도 꼭 가고 나만 자기 아마 순서통지 싸게다가 아무튼.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너무 팔아먹으면 끝이거든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인정해 주니까.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게 이제 권한 없는 월권 대리에 대한 얘기예요. 보시면 되고. 무서운 세상이에요. 저 도장 잘 챙겨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 이건 별거 없는데 가비들한테 내 땅 좀 팔아줘 부탁했어요. 대리권 있어 없어? 있죠? 숙고은행이 철회했어요. 숙고은행이 철회했어. 있어 없어 이제? 없어. 서류 회수해야죠? 회수 안 한 상태에서 파는 거지 뭐 병원에. 그럼 유권들이야 무권들이야 마찬가지. 무권들이죠? 근데 일단 대리권이 있다 없어진 거잖아. 아까 저거는 아예 대리권이 없어서 처음부터. 그 다음에 이건 대리권이 있었다가 없어진 거죠. 근데 서류 믿어 안 믿어 얘가? 믿으니까 마찬가지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표현대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결국 대리권의 발생 범위 소멸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게 표현대리 이론이에요. 그래서 표현대리는 유권대리라고 했어요? 무권대리라고 했어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권대리와 똑같이 봐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자, 보자. 244페이지. 표현대리의 의.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오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표현대리 제도이다.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마지막 줄 보면 권리외관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써 있죠? 권리외관이론. 그 다음에 옆에 밑에 보면 판례하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판례 이게 잘 나오는데 유권대리에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 상대방 보호와 거래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나와 있죠.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이다? 무권대리 일종이다. 틀리다 완전히. 이건 무권대리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끔 나와. 자 이것도 하나. 상대방. 자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자 다시 여기 잘 보세요.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OX. 본인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거야. 될까 안 될까? 본인이 주장하는 거야. 될까 안 될까? 정답 여기 나왔어. 정답 여기 있어요. 할 필요가 없다예요. 정답은 주장할 수 없다. 왜냐면 표현대리는 뭐에 주장하겠어? 무권대리를 주장하겠죠. 그럼 표현대리는 그걸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거잖아. 그럼 본인은 유효하게 하려면 뭐 하면 돼? 추인하면 돼. 아 유권대리 표현대리 주장할 필요가 없지. 추인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표현대리 뭐의 일종? 무권대리 일종이니까 본인이 그걸 유효하게 만들고 싶으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추인을 하면 되는 거지. 왜 표현대리 주장해?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것은 땅을 갖기 위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받으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 보면 제가 병이 표현대리 주장하잖아요. 그럼 저 땅을 가지려고 주장하는 거야? 손해배상 받으려고 주장하는 거야? 땅을 가지려고.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서로 간에 잘못이 있으면 퉁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죠. 거기 244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거기 보면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해야 문제되는 것이고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확하게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표현대리의 책임은 본인이 지며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나와 있죠. 옆에 보세요. 245페이지. 법조만 한번 보는데 245조. 자, 법조문 보세요. 245페이지에 125조. 잠깐만. 245페이지 맨 위에 125조.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유함을 표시한 자라고 되어 있죠. 이 제3자가 누굴까? 제3자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유함을 표시한 자라고 되어 있죠. 이 제3자가 누굴까? 가불병정. 본인, 대리인, 상대방이 정까지 있다. 제3자가 누구예요? 정. 상대방 얘기하는 거예요.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마지막에 표시한 자가 본인이겠죠? 타인이 누구겠어? 을. 얘가 타인. 얘가 제3자. 법조문 보세요. 제3자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라고 돼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3자가 상대방이고, 그 다음에 타인이 뭐냐면 무권 대리인이고, 그 다음에 표시한 자가 본인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현 대리는 전부 상대방이 제3자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 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인에서 행한 뭐라고 했어요? 타인, 무권 대리인과 제3자가, 즉 상대방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즉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되어 있죠.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 선이 무과시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장이 자, 보세요. 어떻게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서 첫 번째 판례 보세요. 246번이 첫 번째 판례. 그게 아까 얘기한 그 판례인데, 민법 125조가 규정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에 유만한 직접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할 수가 있고,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 표시는 이거 잘 나와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이거 잘 나와요. 반드시 대리인인 대리한 말을 쓸 필요는 없어요. 아니라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문장. 그래서 반드시 대리인, 대리권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 통념상 대리인임을 추단할 수 있는 명칭을 써도 상관이 없다. 그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 얘기. 호텔 등의 시설 이용 우대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리란 말 썼어, 안 썼어? 안 썼고 그와 유사한 명칭을 쓴 것에 불과한 거죠. 이것도 표현 대상이 판단한 거예요.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 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 계획을 체결한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125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밑에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월권 대리예요. 거기 보면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범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 정당한 이유는 누가 증명해야 될까요? 입증 책임. 그렇죠. 본문에 있잖아.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지. 상대방. 시험에 그것도 잘 나와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는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의의는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건, 기본 대리권의 존재. 대리인의 기본 대리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기본 대리권은 사법상 대리권뿐만 아니라 등기 신청 같은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신경 안 쓴다. 동그라미 2번. 대리인이 그 권한 밖의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기본 대리권과 월권 행위는 반드시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다. 나와 있죠? 셋째, 상대방은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는 자 언제가 기준이냐? 판단 시점은 법률행위시 기준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계약 당시에 얘가 무권대리인 몰랐죠? 나중엔 알 거야 모르겠어? 알게 되겠죠? 그럼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계약 당시 대리행위시 기준이에요. 모든 법령이 다 똑같아요. 모든 법률권은 법률행위시 기준이야. 계약 당시가 기준이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계약 당시에 선이 무과시라면 그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악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면 되죠. 그거 주의하면 되고. 그래서 정당한 이유 보면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는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인이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것을 생각되는 것, 즉 선임 무과시를 얘기하는데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은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와 있죠? 그거 주의해야죠.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표현 대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그다음 효과는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 별로 신경 쓸 거 없는 얘기고 그 정도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 하나 가져올까요? 재밌다고 봐도 이것도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자 어떤 일이 있었나 보자고요. 이런 사건이었어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의 대리권을 줬어요.
나를 대신해서 저당권 설정해줘요. 저당권 설정에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서 서류를 다 줬죠. 서류 줬죠? 잘 봐요. 그랬더니 을이 어떻게 하냐면 지명의로 등기했어. 갑이 을한테 뭘 줬어? 저당권 설정에 대리권을 줬죠. 서류를 다 줘버리니까 지가 지명의로 등기해버린 거예요. 을이. 그래 놓고서 을이 병한테 내 거야 하고서 매매 계약하고 팔아서 등기 넘어간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그랬더만 갑은 황당해 안 황당해? 황당하죠? 야 등기 말소해. 내 거야 등기 말소해.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나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저 땅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은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병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병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뭐 있을까? 병은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수단. 병은 권리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누가 소유자야? 어? 갑이 소유자지. 이거 등기 유효야 무효야? 아, 매매했어? 물권액 플러스 등기인데 물권액이 있어 없어? 없잖아. 아, 맨날 똑같잖아요. 물권액 플러스 등기인데 물권액이 없잖아. 등기 있어봤자 무효잖아요. 권리자 무권리자? 얘도. 그럼 무효자잖아.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그 살아가서는 표현대리밖에 없는데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얘가 대리를 한 거예요? 얘가 만약 저는 갑의 대리인이라고 팔았으면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 내 거야. 대리행위 한 게 없는데? 대리행위가 아니잖아. 내 거라고 팔았다, 내 거라고. 대리행위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에서 병 넘어갔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자가 안 되고 표현대리 주장할 여지도 없어요. 갑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되고 얘는 소유권 잃어버리고 얘는 얘 찾아야 돼요, 이제는. 튀면 끝이고, 한마디로 해서. 완벽해, 안 완벽해? 병은 완벽하게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이거는 아마 대법원 판사도 당해요, 이건. 이건 답이 없어, 이거는. 완벽하거든, 진짜. 근데 병의 권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 법에서는 없어요, 저건. 억울해도.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저건. 쟤는 어쩔 수 없이 을 잡아야 돼, 이제. 도망가면 끝이고, 이제. 알겠어요? 이거 완벽하게 당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 있던 사건이 우리나라에. 이거는 진짜 아무리 조사해봐도 이건 답이 없어요. 이거는 완벽하게 당하는 거야. 완벽하게 하게 당하는 거야. 완벽하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얘가 대리행위 했으면, 나 대리인이 했으면은 표현자구 주장해서 병이 구제를 받지. 근데 이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갑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실제 있던 사건. 이건 판례가 시험에 나와요. 가끔. 이 판례를. 가끔. 그래서 을한테 저작권자에 대리고 하셨지만 지명의로 등기하고 팔았다. 그럼 표현대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대리행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사건인데 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 두 번째 얘기는. 을은 갑의 부인이에요. 부인이야. 마누라야. 갑의 땅을 파는 거야, 이제 을이. 근데 공부 좀 했나 봐,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애인 A를 내려온 거야. 애인 A를 내려서 얘가 남편 갑이라고 이제 하는 거야, 이제. 매매하러 온 거죠, 이제. 이렇게. 남편이 정확하고 온 거야, 얘가 이제. 그러니까 신분증 같은 거 다 가질 수 없어. 얘가 다 가져올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신분증, 뭐 주민등록증, 인감증 뭐 다 가져오잖아, 한마디만 해서. 서로 다 완벽하거든. 주민등록증 가져오죠? 사진 봐, 안 봐? 보긴 보는데 잘 봐, 안 봐? 안 보거든. 20년 전 사진인데 뭘 그거. 그렇잖아. 대충 보잖아, 솔직히. 야, 이거 점 맞냐? 이거 정확히 뭐. 특히 여자분들 보면 이게 진짜 맞아? 이렇게 난다고 가끔씩 보면. 여자분들 사진 보면은 내가 가끔 놀래요. 그 옛날에, 지금은 잘 안 하는데, 그 뭐야. 원수접수 할 때. 원수접수 할 때 보면, 이 사진 틀려. 대충 보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얘가 완벽해, 안 완벽해? 다 서류. 완벽하고, 내 거예요 하고 팔아버린 거야, 이걸. 이렇게. 그리고 둘이 튀었어. 돈 들고. 내 땅 어디 갔냐니까 여기 등기가 있는 거지. 그것도 한두 평도 엄청나게 큰 재산이었어요. 황당하지, 얘 입장에서는. 야, 등기 말소해. 돌려줘. 했던 소송이 있었어요.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돌려줘야지. 이거 무효잖아 일단. 권리자 무권리자. 무권리자.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인데 아니잖아. 무효잖아요. 그럼 얘 권리 구제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 표현대리야? 아니잖아. 아무것도 없어 법적으로. 뭐 제3자 보고적 있는 것도 아니고 표현대 성립할 여지도 없고 뭐 통정의 표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구제 발생 방법이 없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야. 얘 망했어. 둘 다 완벽해 안 완벽해? 완벽해요. 완벽해요. 이렇게 하면 그 누구도 당해요. 대리행위를 했어야지. 표현대 성립하려면 뭘 해야 돼? 대리행위를 했었어야지. 만약에 을이 남편의 대리인유 했으면 이건 구제받을 수 있어. 하지만 여지가 그러면 얘가 남편한테 확인할 거 아니야. 아까 배웠잖아요. 부부간에 표현대리 할 때 이게 정당한 이유 안 정하니까 얘가 확인할 거 아니야. 얘가 남편한테. 그러니까 A는 A를 데려온 거라고. 확인 안 하게. 그리고 A 거라고 하면 끝이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만약에 을이 나는 갑의 대리인유 했으면 좀 공부한 놈이건 중개사 중개업체건 좀 공부했으면 당연히 갑한테 확인 들어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A를 데려가지고 얘가 남편이요 한 거죠. 내 거예요 하고 팔아버린 거지 얘가. 그러면 서류 딱 완벽하고 신분증 보는데 제대로 보나? 안 보지?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끝나는 거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둘 다. 그러면 내가 병이라면 100% 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답이 없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등기를 내가 믿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맨날. 등기를 믿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보시면 되죠. 저건 답이 없어요. 두 개가 대법원 판례예요. 이거. 대법원 판례. 무서운 나라예요. 자, 쭉 넘어가자 이제. 대리는 그 정도 보면 돼요. 자, 대리 한번 다시 정리해 보죠. 대리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유권 대리가 있고 뭐가 있어요? 무권 대리. 유권 대리하면 무권 대리예요. 그래서 대리권의 발생, 범위, 소멸 그 안에 해당하면 유권 대리고 거기를 벗어나면 다 뭐예요? 무권 대리예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뭐가 원칙?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는 금지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근데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다면 가능하다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의 경우에 상대방, 본인은 추인권이 있고 추인 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은 최고권이 있고 철회권인데 철회권은 선인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죽어가지고 무권 대리 상속받으면 걔가 추인을 거절한 것은 신의식에 반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주의해야 되고. 표현 대리는 월권 대리만 주의하면 되는데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기본 대리권은 공법상 사법상 신경 안 써요. 그 다음에 월권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월권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동종이나 유사할 필요는 없어요. 셋째, 상대방한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고 정당한 이유는 결국 선의 무과실을 의미한다는 거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68페이지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얘기를 보죠. 오늘은 이제 무효와 취소의 앞부분만 좀 보죠. 자, 그러면 무효는 뭐고 취소는 뭐냐 했을 때 무효란 맨날 하는 얘기죠. 처음부터까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게 뭐예요? 무효. 취소는 일단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가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효력이 없어져요. 돌아가는 걸 우리는 소급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똑같다.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 이로서 돌려줘야 돼요. 강제 집행을 면탄할 목적으로 통정에 허위 표시해서 등기 넘겼다 하더라도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돌려줘야죠. 부당이득이니까. 근데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하고 104조 폭행위 두 가지 경우에만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돼서 103조의 경우에는 둘 다 반환 청구할 수 없고 104조의 경우에는 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폭행자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것만 예외예요. 나머지 다 돌려야죠. 자, 그건 뭐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무효고 어떤 경우가 취소냐? 아무 때나 무효고 아무 때나 취소가 아니다. 아니고 자, 언제가 무효고 언제 취소냐? 여러분 다 배웠어요. 사실은. 다 배웠어 벌써. 뭐가 있냐면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이 있고 뭐라고 했냐면 효력 요건이 다 있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렇죠?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돼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타당성 103조와 104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폭력행위 의사표시 하자 없어야 되는데 진의하자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있죠? 어떤 경우가 무효 어떤 여기 다 있어요. 자 보세요. 의사 능력 업무장이 뭐예요? 무효. 미친놈행위 무효죠? 그 다음에 불확정한 법률행위 무효. 불가능한 법률행위 무효. 그 다음에 법에 적합해야 되는데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 규정 위반한 거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폭리행위 무효. 그쵸? 진의하냐 표시. 진의하냐 표시. 유효.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 그쵸? 통정의 표시. 무효. 강박 중에서 절대적 강박. 목에 칼들이 된 거. 이거 무효. 끝. 무효는 이게 다예요. 아무 때나 무효 외치면 안 돼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원인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취소. 언제 취소냐? 법률행위 언제 취소할 수 있냐? 보세요. 제한 능력자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 미성원자, 피성년 의원이 피한자 취소. 그 다음 여기 없죠. 취소. 착오, 취소, 사기 강박, 취소. 끝. 없어. 아무 때나 무효고 아무 때나 취소를 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판례에 보면 어떤 판례가 있냐면 이런 판례가 있어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딱 매매 계약을 했어. 근데 갑이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나 이 계약 마음에 안 들어. 계약 취소야 했다는 거예요. 계약 취소야. 근데 상대방 을도 그래? 나도 그럼 계약 취소야 했다는 거예요. 그쵸? 계약은 취소했어요? 안 됐어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했어요. 근데 갑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 계약 취소할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울컥해서 그럼 나도 취소해야 했다는 거예요. 계약은 취소했어요? 안 됐어요? 됐어 안 됐어?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취소야? 취소 사유 있어 없어? 아니 제한능력자야? 사고 사기 강박이야? 그래도 사고 했어? 사기 강박이야? 제한능력자야? 아니잖아. 취소한 거 아니에요. 취소 사유가 있어요. 취소지 아무 때나 취소야? 합의 취소는 없어요. 우리 법에. 합의 해제는 있어도. 나중에 계약법 시간에 합의 해제를 배울 텐데 합의 해제는 있어도 합의 취소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계약이 취소된 거 아니에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요. 당연히. 취소는 언제? 취소 사유가 있어야지. 그냥 아무 때나 뜬금없이 취소하면 취소가 아니에요. 절대로.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취소는 언제? 제한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이때만 취소야. 아무 때나 취소 아니에요. 너 계약은 지켜야 돼 말아야 돼? 내가 그냥 기분 나쁘다고 취소하다가 취소한 거 아니라고요. 절대로. 취소하려면 취소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보시면 되죠. 자, 무효도 마찬가지. 아무 때나 무효 외치면 안 돼요. 저기에 해당해야 무효라고. 보시면 되죠. 자, 무효의 취소의 의미는 알 테고, 이번에 보면 무효와 취소의 원인 나와 있죠. 그게 이거야, 이거. 이거. 결국 이거예요, 이거. 무효 취소 원인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무효, 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 또는 부존재와 구별된다. 얘기했죠, 이번에. 그래서 내가 유언장을 썼는데 기명했는데 날이 나 했다. 뭐예요? 부존재, 불성립. 얘기했잖아. 근데 기명 날이 했는데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럼 뭐예요? 무효. 얘기 안 했나? 안 했어? 했죠. 우리가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불성립 내지는 부존재다. 성립 요건을 갖춰야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다라고 얘기했죠.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무효의 일반 효과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하고 제3자에 대한 무효조항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무효는 원래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무효는 누구에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효는 누구에게 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제3자에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 거, 쉽게 말해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인데 특정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걸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상대적 무효는 딱 두 개밖에 없죠. 뭐예요? 그렇지. 이 두 개. 요 제3자 보기 있잖아, 여기는. 이 두 개만 상대적 무효고 나머지 다 절대적 무효예요. 무효는 누구야 다 무효예요, 아니에요? 무효는 누구야 다 무효죠? 근데 통정의 표시하고 진의의 표시는 제3자 보기전 있잖아.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와 대항하지 못한다고. 그쵸? 그래서 그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해요. 그 두 개만. 보시면 되죠. 나오잖아.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 무효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논의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만 거래 안전을 위해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상대적 무효.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했다. 보세요. 을한테 병원 또 파왔다. 등기 넘어갔다. 얘 미친놈이다. 이거 뭐예요? 무효. 이것도 뭐예요? 무효. 얘 권리자야 아니야? 아니지. 누구에다 무효라고 정할 수 있으니까 얘는 권리자가 아니지. 통정에 허위 표시했다. 무효죠? 얘 선이다. 얘한테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지. 선이면. 통정의 허위 표시. 통정의 허위 표시했고 얘는 선이잖아요. 그럼 얘들은 얘한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잖아. 상대적 무효. 만약에 의사무능력자야. 그럼 얘한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무효는 원래 절대 무효인데 제3자 보호기적이 있는 걸 상대적 무효라고 하고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결국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의 경험 나오는데 이건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보자고요. 어떤 얘기인가?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걔가 계약 당시에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구나 또. 나 피성년 후견인이야. 나 법률행위 했어.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얘기했잖아. 피성년 후견인을 두는 이유는 어차피 의사무능력자건 피성년을 미치는 똑같은데 피성년 후견인 문제를 두는 거는 입증책임 문제다. 입증책임이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피성년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정신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통정의 표시는 뭐예요? 무효죠? 근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아까 저번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무효라고 주장할 통정의 표시를 입증하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채권과 취소권 행사할 여지도 있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취소도 주장할 수 있고 두 가지 다 주장할 수 있는 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시험에 잘 안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뒷장만 보죠. 뒷장 하나 더 보자. 일부 무효와 전부 무효 그것만 보죠. 그것만 오늘 거기까지 볼 거예요. 일부 무효. 법률행위 자 270페이지 일부 무효의 의 중간에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의 경우 우리 민법 131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어떻게 한다?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일부 무효면 어떻게 된다? 전부 무효다. 일부 무효면 어떻게 된다? 전부 무효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 부분이 알았더라도 법률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부분은 유효하다고 되어 있는 거죠. 자, 뭔 얘기냐? 보세요. 갑소유의 토지 위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어요. 갑은 토지와 건물을 다 소유하고 있었는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을한테 팔았어. 땅도 팔고 건물도 팔았어요. 5월 1일 날 팔아서 5월 30일 날 돈 받고 등기 다 넘기기로 했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4월 29일 날 이 건물은 화재가 발생해서 불타 없어진 거예요. 5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건물은 4월 29일 날 이미 불타 없어졌던 거죠. 그렇죠? 그럼 건물 매매 계약은 뭐예요? 저게 뭐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 그렇죠?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약. 불가능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했죠? 그래서 저 계약은 무효가 돼요. 건물 매매 계약은 무효가 돼요. 그럼 토지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다 팔았는데 건물 매매 계약이 뭐라고요? 무효라고요. 그럼 토지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떻게 될까? 유효일까 무효일까? 일단 방금 전에 읽어본 게 바로 그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 했나? 자,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어떻게 한다?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렇죠?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을 했을 것이라 인정되던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건물 매매 계약이 무효면 토지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된다? 일부 무효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전부 무효니까 건물 매매 계약 무효면 토지 매매 계약도 뭐예요? 무효다라고 돼 있잖아 지금. 일부 무효면 뭐다? 전부 무효다. 그래서 건물 매매 계약이 무효면 토지 매매 계약도 뭐다? 무효다예요. 근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도 법령했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돼 있죠. 이게 뭔 얘기냐면 을은 토지와 건물을 다 샀는데 쟤는 건물은 어차피 낡아서 부시고 새로 지려고 했어요. 쟤는 땅이 필요해서 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건물 매매가 무효잖아. 그럼 땅만 있어도 샀을까 안 샀을까? 샀겠지. 그런 경우에는 토지 매매 계약보다 유효하다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일부 무효는 뭐다? 전부 무효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도 법령했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유효하다가 그 얘기예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것만 자기하면 돼요. 일부 무효면 뭐예요? 전부 무효. 그것만 자기하면 돼요.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옆에 유동적 무효의 법리가 나오는데 요건 되게 복잡하니까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지금 못하니까 또 복잡해. 다음 주에 아마 이 얘기가 한번 더 나올 거예요. 원래는 요거까지 해서 30분 내에 나온 건데 다음 주에 한번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 얘기가 한번 더 나올 건데 그때는 당연히 기억을 못해요. 기억하면 용한 거야 그거 솔직히. 다음 주에 분명히 나오는데 기억하면 용한 거예요 그거 솔직히. 알겠죠? 그래서 오늘 다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대리에 대한 얘기를 잘 봤어요. 대리 문제는 여러분 시험에서 두 문제, 세 문제까지 나와요. 많이 나와요 대리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배운 것처럼 일단 유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대리 버리고 대리는 뭐라냐면 법률행위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법률행위. 재단상의 법률을 대리한다는 것이고 유권들이 무권들이 구분을 잘하면 이 대리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무효 취소부터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